자, 여기서는 그 수행되는 프로세스의 종류, 어떤 종류의 프로세스가 그 수행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보면 역할의 측면에서 본다면 역할의 측면에서 보면 시스템 커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커널 프로세스는 그 운영체제가 그 커널 운영체제가 그 운영체제 관리를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운영체제의 그 특권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수행하는 그 프로세스들을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모든 시스템 메모리와 프로세서의 명령에 액세스할 수 있는 프로세스다. 여기서 이제 액세스는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전 영역에 다 읽거나 쓰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아주 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통제된 사용을 해야 되겠고 절제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실행 순서를 제어하거나 다른 사용자 및 커널 운영체제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감시해주면서 관리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겠죠. 그런 그 프로세스들이. 그리고 사용자 프로세서를 생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전 시스템을 관리하려니까 전권을 가지고 있죠. 다 읽거나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 관리를 하면서 자원을 관리하면서 또한 사용자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의 빌미를 또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세스는 사용자 코드를 수행하는 프로세스.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하시게 되면 그게 이제 사용자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을 병행 수행 방법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독립 프로세스가 있고 협력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수행하는 병행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병행 프로세스는 뭐냐면 두 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그렇죠. 지금 여러분 윈도우즈에서도 컨트롤 알트 대를 눌러서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면 많은 프로세스들이 수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는 여러분이 수행하지 않은 코드들이 대다수이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병행 프로세스입니다. 협력 프로세스,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는 병행 프로세스이다. 이거는 뭐 두 개의 프로세스가 어떤 결과를 공유한다거나 통신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 통신이 필요한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 프로세스. 그래서 구분을 역할이나 이제 병행 수행 방법으로 이제 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 중심으로 주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역할 중심으로 그 프로세스를 구분해서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 이 프로세스의 상태가 변화하는 거를 아주 단순하게 이제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가 생성이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생성만 됐지 실행되지 않습니다. 실행되지 않고 만들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된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실행이 된다는 거는 그 프로세서를 할당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램에 그냥 이렇게 비실행 상태로 있다가 CPU를 할당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실행이 되게 되면 CPU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CPU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더블 클릭하면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가 그게 이제 CPU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수행을 한 거를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실행하게 되는, 그리고 실행하다가 이제 또 끝나던가 이제 또 중간에 멈추는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실행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그 상태 전이 되는 부분, 프로세스의 상태가 변화되는 부분을 설명하면 비실행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가는 걸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디스패치, DISPATCH 그래서 디스패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행되다가 딱 멈춰가지고 비실행 상태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 우리가 하드웨어에서 이제 배웠는데 그 인터럽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걸려가지고 비실행 상태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타이머 인터럽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임아웃이 걸려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그 정체를 확실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비실행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가는 것은 디스패치, 그리고 실행 상태에서 비실행 상태로 가는 건 인터럽트,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는 운영체제가 그 프로세서 스케줄러 이용하여 관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러 개의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 알트 대를 눌러보면 작업 관리자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병행 프로세스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프로세스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언제 어떻게 수행할 거를 스케줄을 합니다. 스케줄. 그죠? 여러분도 하루 스케줄을 짜는 것처럼 스케줄을 합니다. 그거를 해주는 그 운영체제의 어떤 그 객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케줄러입니다. 스케줄러. 프로세서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스케줄러. 프로세서 스케줄러. 그죠? 프로세서를 어떻게 할당해 줄 거다. 그러니까 프로세서의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프로세서가 만약 하나라고 가정하면 시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프로세스 1번, 여기서 여기까지는 프로세스 2번, 여기까지는 프로세스 3번, 여기까지는 4번. 그 다음에 여기 다 안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1번, 2번. 비슷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그래서 요렇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할당하게 되는데, 요거를 스케줄러가 합니다. 스케줄러가. 그래서 계속 보면 작업 스케줄러는 그 스플러가 디스크에 저장한 작업 중 실행할 작업을 선정하고 준비 리스트에 삽입해서 다중 프로그램의 정도를 결정한다. 뭐 이제 예전에 그 작업 스케줄러를 설명할 때 나왔던 설명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스케줄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프로세스 스케줄러는 선정한 작업의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프로세스의 생성에서 종료까지 과정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1, 2, 3, 4 뭐 이렇게 수행하기도 하지만 1번 여기서 수행하고 1번 또 수행하고 계속 수행되다 보면 프로세스가 이제 끝나는 시점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까지 프로세스 스케줄러가 관여를 해서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아까는 생성됐다가 비실행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가는 것을 이제 함축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됩니다. 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비실행이죠. 이때는 비실행 상태입니다. 근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디스패치라는 용어를 씁니다. 디스패치. 준비되고, 준비는 그러니까 비실행 상태입니다. 여긴 실행 상태가 아닙니다. 준비는. 그래서 프로세스가 할당을 받으면 디스패치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번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수행하다가 다음 걸 수행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이 타임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종료되면 준비 상태로 다시 갑니다. 준비 상태로. 그리고 나서 다음 게 디스패치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비 상태에는 Q가 있습니다. Q가. 그래서 이 Q에서
아까 4개를 설명드렸는데 4개의 예를 보면 P1 1번이죠. 1번이 이렇게 Q에 매달려 있고 그 다음 또 2번이 매달려 있습니다. P2가 Q에, Q는 어떤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3 그리고 또 뭐 P4 이렇게 달려 있겠죠. 편의상 그림이 좁아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 줄로 그리면 좋은데 그래서 준비 상태에 있다가 이제 CPU가 프로세서가 쉬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P1이 할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라지죠. 여기서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P1이 수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행하다가 스케줄러가 요 P1이 수행 시간이 끝납니다. 이거 딱 끝납니다. 타임 아웃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10ms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ms라고 생각해 봅니다. 100ms. 100m초입니다. 초 동안 수행하고 그 시간이 딱 되면 타임 아웃이 돼서 P1을 내보냅니다. 그럼 P1은 다시 준비 상태로 가야 되죠. 그러면 P1은 또 이 P4 뒤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P1. 아까 이 P1은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 스케줄러가 이 P2를 이제 P1이 나와서 여기 매달렸죠. 그러니까 P2를 여기서 없애고 P2를 이쪽으로 디스패치 해줍니다. 그럼 P2가 수행이 됩니다. 실행하게 되죠. 그럼 P2도 어떻게 됩니까? 요 시간만큼 100ms만큼 똑같이 공평하게 물론 다르게 해주는 거는 스케줄러 마음이겠죠. 스케줄러 정책 마음입니다. 그래서 100ms 동안 또 P2를 수행하다가 P2를 또 이제 시간 타임아웃이 되면은 얘를 또 중지시키고 시간 종료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냅니다. 준비 큐로. 그러면 P2가 또 여기 매달리겠죠. P2가 여기 매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었으니까 P3을 여기서 제거하고 P3을 또 이쪽으로 할당해 줍니다. 좀 더 진한 걸로. P3을 또 여기다 이제 할당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P3도 시간이 지나죠. 그 다음에 이제 P4가 수행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1, 2, 3, 4, 1, 2, 3, 4 수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P1이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P1이 여기 수행하고 그냥 P3이라고 합시다. P3이 있으니까 막 수행하다가 P3이 이제 한 5번째 수행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Q 상태는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P3이 수행하고 있는데 P3이 이제 끝나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돌았는데 그래서 이제 끝내려고 보니까 얘는 시간 종료가 아니고 끝나는 겁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P3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P4하고 P1하고 P2만 이제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완료된 거 이제 종료가 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프로그램이 만약에 P3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주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프린트를 하려고 합니다. 프린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프린트가 지금 사용 중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P3는 프린트가 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장기간 대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P3는 시간 종료에 의해서 타임아웃에 의해서 일이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가 되게 됩니다. P3는 대기 상태로 P3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사라지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4가 수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P3는 그래서 대기 상태에서 계속해서 보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대기 상태가 풀립니다. 프린터가 사용하게 됐고 프린터를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준비 상태로 가는 겁니다. 준비 상태로 간다는 얘기는 P4가 지금 여기서 이제 수행하게 됐겠죠. P3가 나갔으니까 P4가 수행되고 있고 그럼 이것도 없어지고 P1하고 P2가 이렇게 Q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P3가 준비 상태로 간다는 뜻은 이 P2 뒤에 P3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준비 큐에 P3가.
그래서 P1, P2, P3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준비 큐에. 그래서 이제 P4가 또 수행을 마치게 되면 P1이 수행되고 그 다음에 P2가 수행되고 P3가 수행되면서 프린터가 처리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프로세스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생략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물론 이 대기 큐, 대기 보류 상태도 대기 큐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준비 큐에 큐가 있는 것처럼 대기 큐도 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서로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태가 바뀌면서 대기에서 준비로, 준비에서 실행으로, 실행에서 대기로, 그리고 실행에서 준비로 이렇게 상황을 바꿔가면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관장하는 게 프로세스의 스케줄러가 되겠습니다. 스케줄러.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런 그 스케줄러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패처. 디스패처는 이제 디스패치를 시키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패처는 그 뭐냐면 스케줄러가 어떤 P3의 프로세스를 선택했다. 그러면 디스패처한테 주면은 그 디스패처가 그 프로세서에다가 이제 할당하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패치를 실제로 이제 하는 그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게 그 디스패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준비 큐가 있습니다. 준비 큐가 있으면 준비 큐에서 그 디스패처를 통해서 프로세서에 이제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정하는 건 이제 스케줄러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를 보면 준비에서 실행 상태로 가는 것, 이거를 이제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디스패치라고 하고, 그리고 실행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가는 거, 실행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가면 어떻게 하면 준비 상태로 갑니까? 타임아웃이 걸리면 갑니다. 타임아웃.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리고 실행에서 대기 상태로 가려면 뭐 프린터 같은 거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블럭되는 겁니다. 블럭된다는 게 이제 막힌다 이런 뜻인데, 프린터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블럭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용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상태에서 다시 준비 상태로 가는 걸 wake up, 깨운다 이런 뜻입니다. wake up, 깨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패치, 타임아웃, 블럭, 그 wake up 이 용어를 요 상태 변화에 따라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